안녕하세요. 과학 가르치는 의사 강사 김한솔입니다. 오늘 생명과학원 수능 보신 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도 모두 수능 보신 분들 엄청 고생하셨고요. 제가 오늘 나왔던 문제들을 풀어보다가 조금 오답률을 보고 충격을 받고 영상을 조금 급하게 찍게 됐어요. 많이 안타까워요. 저는 풀면서 생각보다 좀 문제가 쉽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6월, 9월 연계가 좀 많았구나. 그래서 친숙한 문제들이 좀 많게 느껴졌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항상 그랬던 것처럼 수험생분들께서는 등급 컷이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사실 저도 어느 정도는 한 2년 전, 3년 전부터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등급 컷이 조금 높게 나오는 경우는 있었어요. 근데 이게 수능판이 좀 고이다 보니까 좀 제가 수능을 봤던 시절이나 한 4년, 5년 전까지만 해도 느껴졌던 체감 난이도나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수험생들이 더 이제 잘 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체감 난이도에 따른 예상 등급 컷이 그러면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도 좀 너무한 거냐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냥 작년, 재작년에 느껴졌던 난이도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풀면서 1등급 컷이 한 40 중반 정도 형성될 것 같다. 초반은 아닐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고 아니나 다를까 지금 현재 원점수 예상 컷이 45더라고요. 2등급은 42점.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바뀔 것 같지는 않고 이대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 대비하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은 생활에 한해서는 바뀔 것 같지 않다라는 제 의견을 조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 생각에 틀렸을 때 좀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문제는 18번 정도 18번 뭐 그래도 어쨌든 핵형 분석이랑 이 대림전자 상대량을 함께 이제 주는 문제 자체가 그렇게 뭐 익숙한 문제는 아닐 뿐더러 보기가 대신에 좀 쉬었다는 점을 보면 문제 상황 자체를 평가원에서 좀 신경을 써서 냈어서 보기를 쉽게 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 틀리는 거는 뭐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19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통상적으로 나오던 가계도 문제보다 훨씬 쉬웠어요. 그래서 맞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정답률이 그래도 20% 후반대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EBS 오답률 분석을 보니까 그렇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20% 초반대죠.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어요. 17번 문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놓고 6월, 9월에 비슷한 문제 형태들을 많이 힌트를 줬었어서 그렇게 이게 지금 생소한 형태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의 오답률이 나올 문제인가 싶어요.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된 거. 근데 제가 가장 충격을 먹었던 건 바로 이 문제예요. 14번 문제. 여러분들. 6월, 9월 모의고사 분석 안 하시나요, 여러분들? 뭐 이제 다시 수능을 보실지 않을지 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시 보신다면 6월, 9월 분석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이 안 돼요. 6월, 9월 문제를 제대로 분석을 했으면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렸어야 돼요. 제가 3주 전에 영상 올렸어요. 이 문제, 9월에 나왔던 문제. 거의 그대로거든요. 조건만 조금 추가됐어요. 뭐가 추가됐냐? 대림주전자 하나 더 나오고 이게 합으로 바뀌고 세포가 그냥 하나 더 추가됐다? 그거 말고는 거의 똑같아요. 그러면 이 추론에 사용된 논리가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심지어 제가 이 파트 문제를 영상을 찍어서 올렸던 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식세포 단계의 대림주전자의 양을 물어보는 문제들은 추론에 사용되는 포인트들이 거의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익숙해지면 가계도나 어떤 표현형의 가지수를 세거나 하는 문제들보다 내가 추론해 나가야 되는 상황 자체가 경우의 수가 많이 적어요. 그 말은 조금만 공부를 해도 마스터하기도 쉽고 금세 점수가 오를 수 있는 파트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3주 전에 급하게 영상을 찍어서 올렸던 거고, 이 문제를 잘 분석을 하시고 제 영상을 조금 숙달하셨다면 무조건 풀 수 있었던 문제일 텐데 정답률이 몇 퍼센트야? 20.7%라니 이 말이 안 됩니다.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있고요. 유전형질 가가 있고 세 개의 서로 다른 상념색체에 세 쌍의 대림유전자가 있어요. A, B, D. 사람 P의 세포 4개 가나다라가 얘네들이 다 뭐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 나타나는 거겠죠. 문제에서 맨날 그렇게 나오니까요. 기억과 리을까지의 대림유전자의 유무를 표로 나타냈고, 그리고 스몰 a, 라지 b, 라지 d의 대림유전자의 합을, 상대량의 합을 표로 줬어요. 그리고 가나다라 세포는 2개는 하나의 세포에서 나온 거고 나머지 2개는 각기 다른 세포로부터 형성이 된 거고요. 기억 니은 디귿은 디귿 리을은 라지 a, 스몰 b, 라지 d. 스몰 a 이 세포는 가나다라 중 하나에 존재하고 있고요. 이랬을 때 제 영상을 열심히 보셨다면 여러분들은 보자마자 이 행동을 하셔야 돼요. 동그라미가 사라졌네. 동그라미가 사라졌네. 동그라미가 사라졌네. 동그라미가 사라졌네. 가나다라 모두 분열이 한 번은 된 핵상 N의 세포들이구나. 이 행동을 하셨어야 되고요. 이것만 해도 너무 많은 게 해결이 돼요. 왜 그러냐면 한번 분열이 된 친구들은 숫자 대림전자의 상대량의 숫자 조합을 2, 0 혹은 1, 0으로밖에 가질 수 없어요. 그리고요. 대림유전자 지금 라지 A, 스몰 a, 스몰 b, 라지 d의 유무가 나왔잖아요. 이 2개는 같이 없을 수도 없고 같이 있을 수도 없어요. 이 2가지 경우가 모두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면 문제 다 풀린다. 숫자 4를 보자마자요. 너 1, 2, 1은 안 되잖아. 왜? 요 조합밖에 못 가지니까. 너 2, 2, 0이구나. 너 근데 동그라미가 하나밖에 없구나.
라지 A와 스몰 a는 XX는 안 된다고요. 동그라미가 안 되는 것처럼. 한 번은 분열했으니까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 니은은 라지 A거나 스몰 a거나 둘 중 하나여야 해요. 그죠? 그죠? 그리고 라지 D도 이 OX와 표의 숫자로 나타낸 정보에 둘 다 있는 친구인데 나머지는 다 X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가에서 숫자가 0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2, 2, 0이 이렇게 분배가 되고 니은이 스몰 a일 수밖에 없겠구나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이제 내려가 볼게요. 자, 3이라는 숫자는요. 이 2영과 1영밖에 안 된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 1, 1, 1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스몰 a가 존재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 디귿은 라지 a는 안 되고요. 라지 d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5가 하나밖에 안 남은 동그라미가 하나밖에 안 남은 이 디귿이 라지 d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기억과 리을이 라지 a거나 스몰 b이거나 라지 a거나 스몰 b이거나 하는 경우밖에 안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내려와요. 자, 이 친구요. 스몰 a 없어요. 그러니까 스몰 a는 0이에요. 라지 d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1이거나 2예요. 근데 문제는요. 스몰 a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리을은 라지 a가 될 수가 없어요. 왜? xx랑 5, 5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기억은 라지 a로 결정이 돼요. 리을은 라지 b로 결정이 돼요.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b에 대해서도 얘 스몰 b 없죠? 그러면 라지 b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라지 b가 1 이상이죠? 그러면 얘는 2가 될 수 없고 숫자 조합이 0, 1, 1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고 나면 우리는 라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분석이 끝나는데 숫자 1이죠? 얘 1, 0, 0의 숫자 조합밖에 안 되죠? 근데 스몰 b 있으니까 라지 b는 없죠? 라지 b는 0이 돼야 되고 라지 a 없죠? 그러면 스몰 a는 있어야 되죠? 스몰 a가 1이 될 수밖에 없고 라지 d가 0이겠구나. 동그라미가 이렇게 배치가 되겠구나. 그러면요 우리요 이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배치했고요. 가나 다라에서 어떤 대림전자를 가지는지까지 다 아는 거예요. 보면요 얘 스몰 a, a, 라지 b, 라지 b, 라지 d 없으니까 스몰 d, 스몰 d여야 해요. 그리고 나요 얘는 다 나왔어요. 스몰 a, 라지 b, 라지 d 숫자 조합 있으니까 다는요 라지 a 있죠. 근데 얘 숫자 조합이 0, 1, 1이니까 얘도 생식세포죠. 그러니까 라지 A 하나만 가지고요. 라지 B 있죠. 그리고 라지 D 있죠. 나와 볼게요. 얘도 생식세포의 숫자 조합이죠. 1, 0이니까 스몰 a 있고요. 스몰 있고요.
라지 b 없으니까 스몰 b 있어야 되고요. 라지 d 없으니까 스몰 d 있어야 해요. 자, 그러면 이 A라는 세포요. 이 생식세포에는 대응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가가 되고요. 그러고 나면 이 B가 어떤 유전자를 가지는지도 이 가의 유전형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P라는 사람의 가지고 있는 동그라미의 종류를 다 합쳐보면 라지 A도 가지고 스몰 A도 가지고 라지 B도 가지고 스몰 B도 가지고 라지 D도 가지고 스몰 D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분리가 되면서 반대편으로는 라지 A와 스몰 B와 라지 D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B라는 세포의 대립유전자는 라지 A, 라지 A, 스몰 B, 스몰 B, 라지 D, 라지 D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포 1로부터 형성된 두 개의 친구를 또 찾아야 되죠. 보면 똑같아요. 생식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이 세 개의 세포들 중에 같은 가족이 되려면 결국에는 겹치는 애들이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겹치는 애들이 있으면 안 되죠. 생식세포들끼리는. 그죠? 아예 똑같은 종류의 생식세포거나 아니면 상동분리 때 엄마 아빠의 상정염색체가 분리된 이런 친구들만 하나의 세포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가 1에서 온 세포가 되는 거죠. 다와라가. 됐나요? 그러면 문제 다 풀렸어요. 기억. 리을은 라지 아니고 스몰 b죠? 니은 1로부터 다와 라가 형성됐죠? 라까지. 맞네요. 디귿. B에서 이 B라는 세포에서 스몰 a 0이죠. 스몰 b 2죠. 라지 d 2죠. 상대량 더한 거 4 맞네요. 그래서 5번. 이 문제가 진짜로 정답률 20%를 찍을 정도의 어려운 문제인가요? 모두가 찍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가요? 이거 6월에 거의 그대로 나온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정답률이 이렇게 낮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 죄송하지만 심지어 앞쪽에 있는 문제인데 뒤쪽도 아니고 시간이 모자랐을 것도 아닐 것 같고 좀 많이 안타까워요. 결국에는 다시 정리하면 이거예요.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 대립 유전자가 어떠한 숫자의 조합을 가질 수 있는지, 어떠한 숫자들이 특이한 숫자인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상정염색체 분리가 됐을 때는 대립 유전자가 공존할 수 없고 S기를 지나고 나서는 대립 유전자의 합의 숫자가 4가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되고 1이라는 숫자는 생식세포이거나 S기도 지나지 않은 상태의 체세포와 같은 상태일 때만 나올 수 있고 이러한 것들 정리를 해드렸었거든요. 사실 이게 알고 나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가계도보다 훨씬 쉽잖아요. 근데 이런 파트에서 이렇게 많이 틀리시면 안 돼요. 좀 정말 안타까워요.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오히려 이 문제 보고 엄청 좋아했거든요. 뭐야? 9월에 나온 거의 그대로 나왔네? 이러면은 좀 많이 맞췄겠는데? 등급컷 올라가겠는데? 물론 등급컷이 낮지는 않아요. 등급컷이 낮지는 않은데 정답률은 조금 모르겠어요. 이 정도는 EBS라 부정확한 거겠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래도 최소한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맞출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만약에 올해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한 그리고 3주 전에 올렸던 영상 그리고 두 번째 영상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 생식세포의 단계별로 나타날 수 있는 대림유전자의 상대량의 숫자의 조합들 그리고 이 대림유전자 유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핵상에 대한 정보 이런 거에 대해서 무조건 잘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정답률만 보더라도 이 파트가 가장 가성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도 솔직히 가계도 부분은 순발력도 좀 있어야 되고 뭐 가르치다 보면 조금 힘들 수 있겠는데가 느껴질 때도 있어요.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줘도 좀 잘 못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재능의 영역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파트는 아니에요. 이 파트는 진짜 그냥 노력으로 무조건 극복 가능하고 이 정도 문제가 정답률이 20%밖에 안 된다는 거는 분명히 여기에 시간을 쏟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 내가 생각한 만큼 수험생들이 고이지는 않았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지금 고2인 학생분들 아니면 올해는 수능을 좀 포기하고 내년 수능을 지금부터도 이미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탐으로 도망을 치시거나 아니면 유전에서 최소한 이 정도는 푸실 수 있게 공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수능 본 날인데 뭔가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지는 않은데 오히려 희망차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파트, 이런 문제 너무 쉬운 문제인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너무 못 풀고 있다.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보자.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만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제가 다음 달이나 이르면 이번 달부터 생원 강의를 열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관심이 생기시면 솔빛 과학학원이라고 치면은 네이버에 나오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쌤이야? 쌤이? 쌤이? 고양이 소리 들으시고 그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